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평소처럼 집 앞을 걷는데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큰 병을 앓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계단이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버거워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린다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겪는 변화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근육 감소입니다. 젊을 때는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문제는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관절에 무리가 가며 심한 경우 낙상이나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근감소증이라는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70대 여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느 날 갑자기 왼쪽 다리에 통증이 생기면서 걷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집 앞을 걷다가 다리가 순간적으로 힘을 잃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근육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가해졌고 그로 인해 연골까지 손상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여성은 처음에는 매우 낙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뜻밖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걸어 보십시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2시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통증 때문에 매우 힘들었지만 조금씩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걷는 동안 의지하던 지팡이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고 통증도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육량은 보통 30대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30대 이후에는 매년 약 0.5%에서 1% 정도씩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감소가 처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면 신체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량과 근력이 동시에 감소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면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근감소증은 점점 중요한 건강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약 8% 정도가 근감소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남성보다 약 1.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됩니다.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그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80세 이상에서는 약 20% 정도가 근감소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그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추운 날씨가 되면 몸이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게 되고 활동량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근육까지 부족하면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작은 미끄러짐이나 발걸음 실수만으로도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서 낙상은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단순한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손상 같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년층에서 매우 치명적인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골절이 발생하면 이전처럼 활동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육 감소는 생각보다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근육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근육은 여러 가지 호르몬과 단백질을 분비하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뇌 건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육에서 분비되는 특정 단백질은 뇌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충분히 분비되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량이 크게 줄어들면 이러한 단백질의 분비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근육 감소가 치매 위험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육은 단순히 몸의 힘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 전신 건강과 깊이 연결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감소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특별한 약이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즉 이미 심각한 상태가 된 뒤에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평소와 비교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느껴진다면 한 번쯤 근육 감소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졌거나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곤해지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졌다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근력 감소가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계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해 근육량이나 근력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중년 이후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채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병원에 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건강 정보와 연구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행히 근감소증은 생활 습관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1년 동안 일주일에 3번 이상 근력 운동을 하면 근감소증 위험을 약 20%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무거운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빠르게 걷기 같은 활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장년층은 체중 1kg당 약 1.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약 7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으로는 닭가슴살, 달걀, 두부, 생선, 콩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조금씩 포함하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건강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한번 크게 줄어들면 다시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조금씩 관리하면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집안에서 일어날 때 의자를 짚지 않고 일어나 보십시오. 계단을 오를 때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몇 년 뒤 몸의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근육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근육을 지키는 습관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